지수 상황 한번 가볍게 볼 텐데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또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주말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UBS에서 CS를 인수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끄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도 모종의 딜이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뭐 워렌 버핏과 뭐 어쩌고 전용기가 날아다닌다. 그런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팩트는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크게 위기로 번지지 않고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애들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너네들 정신 차려. 이거 얘네들 아직 요만큼도 안 나온 거야. 이 위기가 표면에 올라오면은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객관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기준으로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이 나와야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주식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주식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안 올라. 그냥 횡보를 해. 그럼 뭐죠? 이게 지금 다 반영이 되었나? 아니면은 이 호재가 가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악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확 떨어져야 되죠. 보통은 개파락을 세게 한다던가 그죠? 근데 주식이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떨어져. 하락을 안 해. 그러면은 이거 벌써 반영이 된 건가? 선반영이 된 건가? 아니면 이 악재가 거짓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한번 최근 주말간에 나온 호재를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자, UBS에서 CS를 인수를 했다. 이거 단기적으로 굉장히 금융시장에 안정이나 좀 환호를 할 만한 이유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해요.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코스닥은 약간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형제도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영향 때문에 바이오주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의 차트를 봤을 때는 주말간에 나온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미 이 호재가 반영이 됐거나 또는 이 호재가 거짓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호재가 거짓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게 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지금 현재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인버스 차트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인버스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 구간을 저번에가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상승이 나왔음에도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지지받는다는 거는 인버스 차트가 돌파 후에 단기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일단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다시 여러 가지 수습하는 뉴스의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중요한 지지대였던 이전의 이 구간이면서 이전에 여기 지지라인 구간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인버스 차트 기준이죠. 그런데 인버스 차트에서 단기 지지라인을 오니까 다시 그 구간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버스는 하락을 해야 좋은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고 본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차트가 상승할 것 같은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여전히 이 중요한 가격대를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N자형 파동, N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 차트를 본다면은 이게 코스피 차트죠. 이거는 반대로 N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좀 더 호재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같은 투자 심리로 인하면은 오히려 매물을 계속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의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차트의 추세는 단기 하락 추세예요. 그죠? 단기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락 추세가 이거를 전환시킬 만한 좀 강력한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 하락 추세를 추세 추종 지속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추세의 상단을 지금 막고 다시 하락을 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이번 주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주에도 이슈도 많죠. 뭐 FOMC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개별주들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위기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에 이 구간이 남아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는 비교적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고점을 터치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꺾이게 된다면은 사실상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간에 저점이 더 낮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맞고 하락이 된다면은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가 되지 않으려면은 다이렉트로 이 머리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돌파가 쉽지 않다. 상승하는 척 하다가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 매매든지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도 자동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2차 전지나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던 바이오나 기타 다른 섹터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차트의 신호나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거 차트는 그냥 뭐 가볍게 보고 넘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시장 심리가 불안하거나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차트의 패턴이 비교적 높은 좀 신뢰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뉴스만으로 본다면 판단이 어렵다.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차트나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은 앞으로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본다면은 이게 일별이거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3월 한 9일부터 조금 의미 있게 1조 3천억, 그 다음에 6천억 이렇게 팔고 있고 반면에 기관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의 매수세는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오히려 개인이 조금씩 더 사주고 있죠. 수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게 이거 무조건 하락이다. 이 정도의 징후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지구는 아닌데 수급만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단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만 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조금 더 수급이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닌데 또 약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매도 시그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수도 다 하고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돈을 풀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아. 금리 인상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하고 그 이후에 더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시그널이 정말 시장에서 호재인가 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잠깐 수급적으로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터질 폭탄을 계속 이연시키고 계속 밀어두는 거거든요. 자꾸 내관들이 하나 둘씩 뭔가 부실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때마다 시장은 계속 한 번씩 요동을 칠 것이다. 그 구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어느 뉴스가 나오면은 또 한 번씩 불안감에 시장을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이 구간을 하락 전환하면서 단기 저점을 또 테스트해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죠. 왜냐면은 너 이렇게 말했는데 주가 오르면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에 대해서 기회를 여러 번 놓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놓쳐도 큰 손실만 피한다면은 나에게 계속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폭탄 한 번 맞아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멘탈이고 계좌고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져서 빠르게 복구하려고 레버리지 쓰고 미수 쓰고 난리 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계좌 이미 깡통 차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손실을 볼 것 같은 이런 흐름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괜찮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보고 장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하고 그냥 넘기시면 좋겠지만 단기 스윙 투자자,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은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내 투자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레버리지 차트의 주봉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저번 주에 밑꼬리가 달린 이런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 주 현재 음봉의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런 패턴 많이 보셨죠?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도지나 또는 십자 캔들에 가까운 또는 소폭의 하락이 나온 음봉이 나온 거. 그 다음날 뭐죠? 만약에 이런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뭐 윗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거를 우리는 흔히 양음양 패턴이라고도 하죠. 그죠? 양음양 또는 이평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3일선이다, 5일선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보통 대표적으로 징검다리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의 또 상승 상파이기도 하고, 그 상승 상파를 엄청 축소해서 이렇게 보면은 분봉상에서의 상승 상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캔들, 양음양의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음양음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2주 전에 저번 주에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차트를 거꾸로 돌려본다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그 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N자형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주봉에서도 패턴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밑꼬리가 길어지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이 확인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같이 음봉이 발생하고 점점점 그 음봉이 더 길어지는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전주에 만들었던 밑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음봉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양음양이죠. 뭐 상승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돌아서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차트 패턴으로 한번 체크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패턴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나 변곡점 또는 수급, 투자 심리의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60%, 70% 정도로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좀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가볍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덕 저렇게 생각하니까 난 주덕 반대로 할래?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니까 잘들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